아까 말씀드린 8천 저희 채무 있죠? 받을 거 채무 6, 7천으로 깎아드릴게요. 그럼 깔끔하게 그냥 정확하게 그대로 나가시면 돼요. 집만 싸가지고. 싹 나가시면 도와드릴 거예요? 채무를 네, 이제 탕감하고 네. 5천만 원 하겠습니다. 5천만 원? 빚 까고 5천. 빚 까고 예, 빚 까고. 저거 봐라 이러면서 그래도 한때는 좋다고 결혼하고 먹을 것도 사주던 사람이 진짜 못됐다. 아닙니다. 안 돼요. 안 근데 됩니다. 뭐 어떻게 어떠세요 아내분? 원래 맨몸으로 나가겠다고 하셨던 내가 분이었는데 언제 저 9천? 괘씸죄는 추가 안 되나요? 아니, 나도 살아야지. 근데 뭔 얘기했어요? 알 필요 없지 뭐. 너 가져갈 게 있어? 있더라고. 없을 줄 알았더니. 과연 그럴까? 나는 그 정도도 진짜 만족해. 좋아. 양심이란 거 있어? 아니? 우리나라 법이 참 좋아. 너 그거 가계법? 채무 받을 수 있다는 거 알아? 부부 사이에도 성립된대. 누가 그래? 변호사님이. 어떤 변호사님이? 잘못 되는 거 아니야? 응, 아니야. 내가 알기로는 아닌데? 응? 아닌데? 왜 아니야? 여자분 변호사님이 더 잘 아시는 것 같아. 말이 돼? 국내 최고의 로펌 변호사님인데? 아니야, 근데 내가 들었던 건 다른데? 왜? 너가 좀 잘못 들은 것 같아, 너가 그러면. 놀리는 듯한 말투로 얘기해서 굉장히 약올랐고요. 돈 문제도 걸려 있고 조정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최종 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부부 입장해 주세요. 와이프는 좀 뭐랄까 뒤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되게 좀 답답하고 화도 나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정말 조금 악랄하구나. 정말 되게 지독한 사람이구나. 더 이상 막 돈으로 이렇게 인연 막 이어가고 싶진 않아요. 네. 아내 동나경님, 네. 네. 남편 임재영님, 네. 네. 출석하셨습니다. 아내 동나경 씨는 평소 돈에 대해 압박을 주며 지나치게 잔소리한 남편 때문에 캠프에 입소하셨는데요. 그러나 가사 조사 결과 이 부부에겐 대반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500만 원이었는데 그걸 저한테 숨기고 계속 또 카드를 쓰고 또 현금으로 받고 돌려막기를 하다 보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7,7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다는 점이 공개가 됐죠. 그냥 뭐 돈도 금방 다 증발해버리고 뭐 생각도 다 증발해버리고 동나경이라는 이름 옆에 전 땡땡 증발력. 사실 제가 지금 맞아요. 빚이 조금 있어요. 카드값이. 또 심리상담 시간에 아내가 숨겼던 빚이 200만 원가량 200만 더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남편은 다시 한번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나 진짜 너가 만약에 한 번 더 나한테 거짓말 하잖아. 나 진짜 너랑 안 살아. 나 장담할 수 있어. 현재 제 이혼 의사는 30%입니다. 아내의 반복되는 돈 문제에 크게 실망한 남편은 오늘 제 이혼 의사는 60%입니다. 입소 첫날에 비해 이혼 의사가 30%에서 60%로 상승한 상태입니다. 네, 지금 이런 소장의 보고를 들었는데요. 우리 아내 나경님은 이혼 숙녀 캠페인 후에 이 마음의 변환이 있었습니까? 이혼사와 관련해서 여쭙는 겁니다. 네, 사실 제가 신청을 하기는 했지만은 네. 이혼 숙녀 캠프를 하면서 반성을 많이 해가지고 남편이 괜찮다고 하면은 다시 잘 살아보고 싶어요. 우리 남편 재영님, 네. 네 어떠신가요? 저는 조금 좀 이혼에 대한 마음을 좀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지 않았나. 뭐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은 어디 한번 죽기 살기를 한번 제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거 다 가지고 오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한쪽에서 이혼 의사가 있다면 이혼이 되는 것을 가정하고 재산 분할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재산 분할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이거 돈 내가 당신한테 빌려준 거니까 이런 거 다
갚아야 돼.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들까지 그냥 재산 분할을 하면서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이 깔끔하게 정리하고 이후 새로운 출발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장하는 바는 전체 재산을 통틀어서 7대 3으로 분할하기를 원합니다. 7이 남편, 3이 저희입니다. 일단은 어이가 없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체 재산이 어느 정도 되죠? 전체 재산이요. 지금 최근 이게 시세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이 아파트가? 제가 알기로 한 6억, 5억 정도? 6억 그럼 네. 한 6억 정도로 생각을 해볼게요. 대출은요? 한 1억 좀 넘게 있을 것 같은데. 1억 넘게요? 네,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집에 대한 대출이 한 1억 정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1억이요? 사실 잘 몰라서 아는가 봐요. 3억이 넘게 남아요. 3억 네? 2천. 그러면 뭐 일단은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렇죠. 그러면 네. 3억이라고 치고 지금 하고 남편에게 5천만 원 있습니다. 아내에게는 네, 별다른 자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총 재산이 3억 5천이라고 5천 하고 이네요. 3을 갖고 가겠다. 3을 갖고 가면은 네. 뭐 1억인데 그래서 저희가 네. 저희 계산을 말씀을 네. 드릴게요. 그러니까 문제는 3억 5천에 처음에 들어갔던 초기 자본, 즉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남편의 자금이 들어갑니다. 3억 5천 중에 이 들어가고 차를 살 들어가고 그 이후에 다시 더 들어가요. 약 거의 2억이 빠집니다. 원래 특유 재산으로서 들어온 재산이 들어가 있으니 3억 5천에서 2억이 빠지면 1억 5천이 남는다고 봐요, 저희는. 1억 5천에 좋아, 같이 기여를 했으니 6대 4. 우리가 6, 저쪽이 4. 그러면 한 6, 7천 됩니다. 아내에게 갈 돈이. 아까 말씀드린 8천. 저희 채무 있죠? 받을 거. 채무 6, 7천으로 깎아드릴게요. 그럼 깔끔하게 그냥 정확하게 그대로 나가시면 돼요. 짐만 싸가지고 싹 나가시면 짐을 뭐 싸고 이럴 필요도 깨끗하게 없고. 짐만 근데 싸서 계산이 가면 이상합니다. 캐리어 들어가지고 캐리어 저 싸는 건 도와드릴 테니까. 제가 꼭 도겠습니다. 도와드릴 거예요? 아니 그 집을 매수할 때 들어간 돈이 특유재산이니까 다 빼고 남은 돈을 가지고 6대 4를 말씀을 하시는데 아내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년 동안 근무를 했고요. 어디서 근무를? 병원에서 병원이랑 보육교사에서 보육교사? 네네. 네, 그래서 근무를 하고 그 이후에도 파트타임 하면서 부수입이 있었고 아내도 꾸준히 경제활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빈털터리로 나가야 된다. 이거는 아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 걸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남편 위주에 이거는 잘못되는 게 아닌가 집은 생각을 합니다. 언제 매수했죠? 집은 작년에 매수를 했고, 네,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이 나왔던 부분이고, 그리고 차량 구입할 때 제가 이제 가지고 있던 차는 제가 타고 다니는 거 팔아가지고 그다음에 좀 못했어요. 그 아파트를 매수할 때도 제가 돈을 빌렸거든요. 저희 집에서. 네,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 그런데 그게 저희 입장에서는 차량 매수할 때 아내가 타고 다니던 차량 매도해가지고 그 매도 대금을 보태서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매 부분. 순간순간에 네. 어떤 부분이 잘못됐죠? 차량을 판 돈으로 매수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보탰다. 그거는 뭐 보탠 게 아니고요. 와, 저 뚜벅이 시절에 내가 내 차 타고 잘 다녀놓고서 무슨 이게 왜 그러냐면 뭐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말씀을 뭐 하신 갑자기 거예요? 랩을 하고 있어. 뭐라고 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뭐라고? 그때 매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추후에 매도한 겁니다. 저기 죄송한데 매도한 금액 얼마예요? 그 몰라요. 몰라요. 100만 원. 웃기고 있네. 진짜 얼마였어 진짜. 그 와이프가 얘기하는 매도한 금액은요. 처음에 중고차를 살 때 하는 얘기고 지금 이해가 조금 팔 때. 이해를 잘 못해서 그건 몰라요. 예, 제가 팔 때 예, 팔 때 100만 원. 100만 원이면 소박한 금액인데 예, 맞습니다. 그걸 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게 뭐 의미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선 이제 차량은 재산 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걸로 하고 예. 그 7, 8년 동안 우리 남편도 돈을 벌었고 아내도 돈을 벌고 네. 또 아이도 낳고 같이 키웠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 전세 보증금이 본인의 특유 재산이라고 주장하기에는 어렵다.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것을 기여도해서 무조건 똑같이 뭐 하겠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냥 그 대략적인 금액이 정해졌으니까 그러면 그 채무를 다 감안해서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얼마를 받고 나가면 되는 것인지 1억 1억 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억 원을 저희가 저희는 근데 현금으로 정산 받기를 원해서요. 현금 1억을 받고 지분을 이전해 주고 그렇게 깔끔하게 나머지 정도를 다 정리하고. 빚은 그럼 다 네. 까고 네. 1억을 받겠다. 네네네. 왜냐하면 남편 지금 신용대출 받은 빚을 거. 안 갚겠다라는 얘기죠 지금. 안 갚은 건 아니죠. 여기 아니 그러니까 까고 그러니까 까고 자기 그런 거다 목에서 해가지고 다 까고 다 이제 빚도 청산하고 다 하고 1억 받고 가져가겠다. 나간다. 네. 아, 생각보다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받는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은 거의 반을 갖고 가는 그렇죠, 셈인데 그렇죠. 반 그렇게 이상이. 되면 예, 이상을 말이 갖고 안 간다는 되는 얘기인데. 네, 그러면은 우리 남편 입장에서는 그런 채무를 네, 예. 이제 탕감하고 네. 5천만 원 하겠습니다. 5천만 원? 빚 까고 5천. 빚 까고 예, 빚 까고. 저것 봐라 이러면서 아, 쟤 왜 저러지? 무슨 생각으로 저러지? 5천이면 요즘은 전세도 못 얻을 텐데 그래도 한때는 좋다고 결혼하고 먹을 것도 사주는 사람이 진짜 못됐다. 아닙니다. 안 돼요. 안 네. 됩니다. 그럼 어떻게 어떠세요 아내분? 원래 맨몸으로 나가겠다고 하셨던 내가 분이었는데 언제요? 두 분 사이에서 합의가 되면은 돼야 좋겠죠. 되죠. 어느 정도 금액이면 괜찮으신 것 같아요? 저 9천? 괘씸죄는 추가 안 되나요? 아니 나도 살아야지. 근데 우리 저 너무 양심이 없어. 동나경 씨는 예, 양심이 없습니다. 일할 때는 악착 같은 면이 일도 없었는데 또 돈 받을 때는 돈에 돈 이거 저거 얘기 나오니까 굉장히 또 네, 돈이잖아요. 저희가 양육권도 주장할 예정이거든요. 아이들하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 양육권. 네, 부양적인 측면 고려해가지고 근데 그러면은 재산 분할은 우선 요 정도로 남겨두고 양육권을 그 양육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혹시 지금 이렇게 엄마인 나경님은 아이들을 키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아빠의 입장은 어떤 거예요? 저도 양육권을 주장하고요. 왜냐면 와이프가 지금 또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있고 지금 계속 돈을 쓰는데 나중에 추후에 아이들을 키울 때도 이제 그런 경제 활동을. 예, 그런 또 상황이 발생이 되면 또 아이들을 키울 수가 있을지. 그러면은 아이가 엄마랑 사는 것과 아빠랑 사는 것 네. 거기에서 어떤 것이 더 아이들 입장에서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뭐 그렇게 생각한다면 뭐 와이프가 양육하는 게 맞다고는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맞아요. 네. 처음에는 좀 납득을 못했는데, 근데 어저께 또 말씀해주신 부분도 있고. 엄마가 뭐 키우는 거에 동의를 했고요. 아이들이 어디 가서 자라는 게 더 좋겠다라는 판단은 서로 부부가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네. 김현태 아나운서님이 아이들을 위해서 와이프분에게 다 주고 나왔다고 이야기했을 때 아이들을 생각했을 때는 그 부분이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해서 네. 말씀을 하시는 게 맞긴 할 것 같아요. 재산 분할에서 좀 넘어간다고 일단 우리가 생각하고. 생각하고 하고. 재산 분할을 좀 네. 한번 생각해 보는 게 1억인가요, 그러면? 그럼 1억이면 그 이제 빚은 아예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거죠. 네. 네. 그걸 다 털고 그럼 사실은 남편분은 상당히 많이 배려를 한 거지. 배려 양보를 한 겁니다, 사실. 아이가 또 걸리는 문제이니까 뭐 그 부분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 생각하셔가지고 양보해 주신 거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고 나니까 어떠세요? 이혼에 대한 생각이 어떠십니까? 뭐 사실은 뭐 이혼한다고 해서 그 최선의 선택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잘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좀 와이프가 조금만 개선이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좀 그래도 잘 살아볼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네. 네. 우리 재용님 요청사항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는 그 지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통제하느냐 문제예요, 저희가. 계속 남편 모르게 빚이 쌓였다가 뒤늦게 알게 되고. 이게 지금 반복이 되면 사실은 남편도 완전 허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 신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어디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신용카드는 다 해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명예 신용카드는 해지를 하고 핸드폰 요금 관련해가지고 결제될 수밖에 없는 내역은
남편의 통장으로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돈 나가는 부분에 대한 철저한 네. 투명한데 관리를 일단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동의합니다. 네, 이 부분 동의해야죠. 그러면은 생활비를 어떻게 사용하나요? 그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어느 정도 용돈이 있어야 된다 해서 어저께 작성해가지고 용돈을 얼마 주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얼마? 지금 내가 이 정도면은 나는 이렇게 뭐 카드를 안 쓸 수 있다 했던 금액이 35만 원입니다. 저희 50만 원인데. 35만 원인데 어제 50만 원. 50만 원이요? 어저께 분명히 합의를 했는데. 뭐 카드는 근데 뭐를 쓸 거야? 카드가 어디 있어? 나 걔네가 지운다 그랬잖아, 못 쓰게. 근데 그걸 또 썼다고? 사람이야? 심성. 네가 써야 될 용돈은 40만 원. 일단 40만 원. 40만 원? 30만 원. 지금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내가 내잖아. 너가 내진 않잖아. 웃겨? 웃을 거 아니잖아. 그렇지. 너에 대한 그 신뢰가 없다니까? 35만 원. 그런 행동을 안 할 자신이 있어. 50만 원이야? 어저께 분명히 합의를 했는데. 그건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어. 그래서 50만 원이라는. 네, 그럼 오케이, 일단 그 오케이. 부분은 자, 나오면 네, 저희가 오케이. 조율을 해보는 그래서 겁니다. 저희는 소비와 관련된 경제적 네. 통제를 확실히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모르는 채무가 생기거나 결제가 생겨가지고 된다 그러면 남편 모르게 그거는 이제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요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저거를 좀 거는 거 어떨까요? 저분에게 충격 요법을 네. 주기 위해서. 충격을 안 받으실 것 같아요. 아니 남편분한테 모르는 채무가 또 다시 발생할 경우에는 그냥 캐리어만 들고 그냥 조용히 깔끔하게 나가는 걸로 하면 그게 겁이 나서 그거는 아마 빚을 못 낼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은 대신에 그러면 아내도 그 정도 굳건한 의지잖아요. 네, 네. 그러면 아까 우리 용돈 이야기가 나온 김에 좀 금액을 숨쉴 구멍은 좀 만들어 주자. 네, 네. 그래서 그러면 그 조건을 달 거면 용돈이 50만 원은 돼야 된다. 그래서 요구하는 게 50만 원. 50, 50. 아, 정말 뻔뻔하네요. 네. 아니, 저희가 몸만 그 세무 절대 아니 만들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사람 지금 이제 무장해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살 수 있는 그 금액을 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본인의 옷이 되었든 아니면 자녀의 학원비가 되었든 50 안에서 많은 거. 오케이? 어때요? 네, 좋습니다. 잠시만요. 아닙니다. 그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뭐가 안 근데, 돼?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가령 우리가 뭐 3만 원짜리 뭐 아이 학습지를 사려고 했어요. 네. 근데 남편이 무슨 4만 원짜리 사? 너무 비싸. 2만 원짜리 사.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그 3만 원짜리를 샀을 때는 50만 원에서 차감된다는 의미거든요. 그 아내 맞아요. 거에서 깐다는 건데. 맞아요. 그 정도의 해야 돼요. 왜냐면 그 정도의 서로 통제가 합의는 필요한 돼야죠. 사람. 저희가 봤을 때도 우리 동나경 씨한테는 어느 정도는 통제가 필요하죠. 통제가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만큼 빡빡한 생활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고 결정하시라는 거예요. 아, 너무 그 지혜로운 선택이신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어요? 네, 할수 있어요. 확실히. 네. 진짜 굳은 다짐이어야 돼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두 없습니까? 번째, 네. 옷가게 영업시간 11시, 7시. 2시서부터 이제 열어서 월세도 본인이 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2달치 밀리지 않았나 제 생각에는. 아, 그건 내가 신경 쓸 바가 아니지. 네가 신경 써야지. 아니, 왜냐면 옷가게가 뭐 저기 퇴근한 사람은 뭐 어떻게 옷을 사지 마요? 아예 12시에 나가서 8시 하나라도 더 팔려면 퇴근하신 분들이 오다 갔다 사야 되는데 근데 이게 또 갑자기 너무 하다가 제가 안 지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못 지키면 얘기했잖아요 우리 저기 나가야지. 나가야지. 캐리어만 들고 가는 걸로. 그럼 바로 이어가지고 음주량 소주 한 병. 아니, 술을 많이 드신대. 매일 먹습니다. 매일. 일주일에 매일? 예, 일주일에 7일. 먹는데요. 주종을 안 가리신대요. 이게 날씨랑 분위기 요걸 맞춰가지고 주종을 바꿔 가시면서 예, 맞습니다. 그래도 좀 평균적으로 보면 한 병에 상응하는 정도의 술을 드신다. 이거는 좀 날짜를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제시를 해주시죠. 어디까지 좀 하실 수 있겠어요, 보면?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매일 이틀에 한 번이야. 당장은. 절대 안 되고. 또 시작이다.
아니 우리 3일에 한 번 얘기하기로 했는데. 근데 조절해야죠 횟수를. 그러면은 이틀에 한 번씩 일단. 아마 3일에 한 번? 3일에. 결국엔 10번이군요. 우리 양 변호사님은 제가 오늘 최초로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실망이에요. 이거를 조정이라고 갖고 나오는 거가 10번. 어허. 3일에. 이틀에 한 번이야, 당장은. 절대 안 되고. 아니 우리 3일에 한 번 얘기하기로 했는데. 아, 그래도 한 번 해봤어요. 한 달에 15일은 마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남편이 결정해봐요. 저는 뭐 이제 그 일주일에 2회. 네. 2회. 일주일에 2회 그럼 많은 건데? 3일에 한 아, 번인데? 그거 되게 좋아요. 네, 오케이. 네, 그 정도는 제가 뭐 저도 술을 좋아하니까 뭐 근데 양을 그 일주일에 2회 먹되 너무 많지 않게. 지키세요. 네. 이것도 안 지켰을 경우에는 맨몸?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맨몸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예요 이거? 이거는 어차피 제 이건 뭐예요? 건강이니까 제가 알아서 하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 술을 먹는 게 좋은 지키긴 할 건데 네. 이거 맨몸감은 아니야. 지금 제일 무서운 건 맨몸이거든요. 캐리어만 갖고 가는 아까 건데. 그거는 확실히 지키겠네요 보니까. 뭐를 근데 걸어주실 돈도 거예요? 없어가지고 뭐 벌금을 낼 볼 게 수도 없네. 없고. 용돈을 줄이는 것밖에는 예, 용돈을 줄이는 게 예. 아주 현명하신. 네. 아주 현명하십니다. 제가 아까도 되게 놀랐지만 정말 현명하시네. 한 번 어길 시에 10만 원씩. 예. 좀 그거는 아니다. 그 정도는 아닌데 왜 이거를 또 돈이랑 연관시켜서 내 용돈을 그렇게 빼갈까? 굉장히 통쾌했고요. 그렇게 해야 와이프가 자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또 아내분도 또 상당한 또 있어요? 요구 사항이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요구사항이 네, 있습니다. 말씀을 해주시죠. 그 우리 영상에도 나왔던 장면인데요. 남편분께서 이제 아내분하고 아이들을 마사지 해준다고 장난치면서 이러고 누르는 게 좀 세게 누르셔가지고 근데 되게 아프고 정신 좀 차려 제발. 정신 좀. 이게 너무 싫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걸 만약 한다면 네. 그리고 만약에 이걸 한다면 정말 이건 약간 폭행으로 느껴질 정도로 그 물리적인 힘을 느끼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제 남편이 맨몸으로 나가기. 아니 이거 너무 뭐 양쪽을 아니에요. 다 아니 저는 이거 동의합니다. 어. 왜냐하면 잠재돼 있는 폭력성이 그게 발현되는 거라고 저는 진짜 너무 생각해요. 아프다. 왜냐하면 여기 막 빠지고 그리고 되게 약간 비열함도 있어요. 왜냐? 이거는 괜찮다라는 어떤 야 이건 마사지잖아 그러면서 엄청 여기를 아프게 누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볼 때 때리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저는 진짜 또 한 번 뭐 애들이든 와이프든 또 저걸 한다? 저는 남편도 그냥 입 닫고 캐리어 들고 맨몸이요? 맨몸으로 가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죠. 우리가 네. 그냥 모든 상황에 다 맨몸으로 네. 나가는 걸로 하면 좀 너무 억지 같으니까 네네네. 우리 남편의 최고 약점을 네, 건드릴게요. 뭡니까? 만약에 한 번이라도 눌렀다. 이거든 어디든 눌렀다. 눌렀다 용돈 10만 원 인상. 괜찮다. 그 정도. 50만 원에서 더 늘어나. 10만 원. 한 번에 10만 원이에요. 그럼 계속 늘어나. 아니, 10번 하면 차라리 나중에 서로 약속 어겨서 맨몸으로 만나는 게 낫지 않을까? 바깥에서 서로 네? 한 번씩 하고 맨몸으로 자. 만나면 어때요? 재혁 씨는 이거 누르면 야, 계속 인상. 60, 70, 80, 90 막 뭐 몇백으로 가도 그때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막 하루에 이게 누르면 여기서 한 잔 맞고 이거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아, 너 이거 걱정되는데? 예, 하겠습니다. 예. 할 때마다 증액되는 거예요. 그래요? 나중에 감사합니다. 막 뭐 몇백으로 가도 그때 모르는 거예요. 이건. 네, 너무너무 좋았어요. 정말 똑똑하시고 현명하신 분이시다. 진짜 잘만 하면은 50에서 100으로도 올릴 수 있겠구나. 뭐 옳은 말씀하셨고 그 통제가 돼야 되는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제가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 캠프 프로그램에서 뭐 어떤 것이 가장 좋았습니까? 나경님한테는?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또 집이었으면 말하지 못하고 계속 혼자서 끙끙 앓았을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해. 모든 용돈은 월 50만 원으로 정한다. 너무 조심해야 될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정말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